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를 도심 속 정원으로 꾸민 서울로 7017. 오늘로 꼭 개장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년간 1,700만 명 방문. 개장 초기에는 숱한 안전 문제와 투신 사고 등 잡음도 잇따랐지만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와 편의시설 확충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5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명동 중심 업무지구에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활용도가 떨어졌던 공공부지가 대상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 입구에 117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빠르면 내년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취업난 속에 열리는 자치단체들의 합동취업 박람회가 적은 참가업체 수와 부족한 정보로 일부 구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방송의 지역적 강화와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역방송의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들 때 구직자들이 취업 박람회에 거는 기대감은 더 클 겁니다. 최근에 용산구와 중구, 성동구가 합동으로 취업 박람회를 열었는데 현장을 찾은 구직자와 참가업체는 달갑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와 중구, 성동구가 합동 취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단독으로 여는 박람회보다 구인 구직 규모를 확대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 박람회엔 총 10곳의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대단히 그런 구인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구별로 한 세 군데 저희처럼 주관하는 데는 4군데 이런 식으로 총 10개 내지는 13개 정도 그렇게 좀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은 합동으로 취업 박람회를 연 것 치고는 참가 업체 수가 적다는 의견입니다. 같은 날 영등포구가 단독으로 연 여성 취업 박람회엔 24개 업체가, 지난 13일 서울시가 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엔 80개 업체가 참여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많은 업체가 참가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 했을 때 가봤는데 그때는 업체들이 많았고. 구인 정보엔 경력이나 자격이 무관하다고 적혀있지만 실제 면접 과정에선 자격증 유무에 따라 채용 결과가 결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채용은 좀 힘들고 시력이 안 좋아서 면허증이 없으시고 저희 무전이 가능해야 돼요. 사전에 취업 박람회에 관한 안내 문자가 구직자들에게 전달됐지만 업체명과 모집 유형 등만 나와 있을 뿐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알게 된 구직자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일할 사람한테는 조금 무색하지 않나 싶어요. 업체에서 나온 한 채용 담당자는 취업 박람회가 구인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안 되니까 연합해서 좀 더 오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건 더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 센터 같은 데서 알선도 해주니까 서로 다 인사차 나오는 경기 돼버린 거예요. 이날 취업 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구직자는 지금까지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자치구가 합동으로 여는 취업 박람회는 다음 달 13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한 번 더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국수봉사를 통해 얻은 성금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횟수로 벌써 20년째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금 행사가 열렸는데 조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수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손에서 손으로 그릇을 옮기며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주민들은 정성스레 준비된 국수와 고기를 먹으며 이웃들과 정을 나눕니다. 한국 청소년 육성의 수서지구 대왕분회가 20년째 마련하고 있는 모금 행사입니다. 모든 음식 재료는 세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회원들이 별도로 회비를 모아 준비합니다. 저는 여기 관내엔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려운 학생, 소외된 학생들을 도와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범 학생으로 사실은 모범 학생이지만 또 그 학생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모범 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국수봉사로 모인 성금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직접 선발해 전달합니다.
매월 20명의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해 5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학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금 행사를 시작한 지 20년을 맞아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과 다자녀, 모범 학생 16명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저를 추천해준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사고 안 치고 쌤 말 잘 듣고 나중에 훌륭하게 커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3학년으로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친구들과 즐겁고 열심히 3학년의 마무리를 재밌게 지어보겠습니다. 이날 모금에 참여한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은 2,400만 원. 청소년 육성의 대왕분회 회원들은 내년 5월에도 지역 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민주유공자 명패 부착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민주유공자집 한 곳에 명패가 부착됐습니다. 송파구는 이달 안으로 지역 내 민주유공자 17명에게도 명패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도심 공동화에 시달리는 명동 중심 업무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와 사회혁신기업 등과 명동타운 매니지먼트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도시관리를 행정기관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공인받은 민간 조직이 공공공간을 포함한 지역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구는 지난 2017년 서울시와 함께 무교와 다동 일대를 대상으로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이 컸던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 입구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주차장은 시장 입구에 위치한 독립문 어린이공원 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으로 117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이번 사업은 영천 사업이 영천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업비 1,566억 원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됩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설계 용역을 거친 뒤 빠르면 내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시 30분쯤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작업자들은 지하 2층 작업장에서 저수조 방수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임 씨와 오 씨가 방수 작업을 하던 공간에 유증기가 차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초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주택 지하 1층 작업실에 있던 전기 방석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2시 8분쯤 성북구 기름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교회 내벽과 안에 있던 스피커 등 집기 등이 불에 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르신을 위한 문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노원구에는 노인만을 위한 청춘 카페가 2곳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곤증이 몰려오는 오후 3시, 공릉 청춘 카페에선 한바탕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초대 가수의 구성진 노랫가락에 어깨춤은 절로나고 흥을 참지 못한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숨겨둔 춤 실력을 뽐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과거에는 다 흥이 있고 신나던 사람들이요. 옛날엔 다 한가닥 하던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음악 소리 나오면 과거 청춘 생각이 다 나는 게 말 그대로 청춘 카페. 땀을 쏟고 나니 갈증이 몰려옵니다. 시원한 음료로 목을 축이는 어르신들. 아이스 커피 한 잔 값은 시중의 3분의 1 가격도 채 되지 않는 단돈 500원입니다.
오후 되면 가수들 와서 노래 불러주고 차값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낙원입니다. 여기 낙원이에요. 노원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청춘 카페가 2곳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중계근린공원 내에 노원 실버 카페 1호점이 개관했고 2017년 공릉동에 청춘 카페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와 차를 제공하고 간단한 다과로 요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음악 공연은 물론 문화 강좌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도 있고요. 다양한 정보 내지는 또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노원구는 청춘 카페가 지역 명소이자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월계동과 중계동에도 청춘 카페 3, 4호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세종대왕은 622년 전 5월 15일 현재의 종로구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 일대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10년 전부터 이곳을 세종마을로 선포해 매년 세종 탄신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세종 탄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신하들이 광화문 앞에 모였습니다. 조선의 창업을 찬양하고 국가의 평안과 국군의 번영을 바라는 궁중무용인 복례의 공연을 관람합니다. 창신동 풍물패를 앞세운 어가 행렬이 시작됩니다. 관노비가 막아서면서 신문고 격쟁, 육아휴직을 허락해달라는 민원을 호소합니다. 탈진한 몸으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이 막심하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놓아두면 아이와 산모가 함께 목숨을 잃을까봐 염려되니 사역적인 여종이 아이를 낳거든 그 남편에게 30일의 육아휴직을 허가하도록. 세종대왕이 태어나고 자란 종로구 청운 효자동과 사직동을 걸어간 어가 행렬단. 일대를 통칭한 세종마을의 세종마루까지 행진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사책으로만 그냥 외우다시피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마을 곳곳까지 돌아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인상이 깊었고. 마을에선 5월 15일 세종탄신 622도를 기념하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민들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지역인 만큼 옥인동 경찰청 보안수사대 통합청사 부지에 역사성 회복을 위한 공간인 세종대왕 탄신 기념관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나신 날 세종대왕 숭모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세종대왕이 나신 곳에서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민들의 생각이고 이곳 주민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종로구 세종마을 가꾸기회는 지난 2011년 세종마을 선포 이후 매년 5월 15일과 10월 9일 한글날 훈민정음 반포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구 소속의 한 장애인 배드민턴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매번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성북 장애인 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하지만 성북구 소속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내에선 연습할 곳을 찾지 못해 현재 중랑구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북구 소속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육관이나 이런 환경적인 좀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성북구 관내에서 좀 체육관을 찾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성북 장애인 복지관에서 불과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는 구리 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시설도 좋아 2015년 개관 당시 성북 장애인 체육회를 통해 대관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비장애인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관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대관 같은 거 이제 하려고 할 때 문의를 드려도 그 대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와 관련해 월곡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은 당시 대관 요청이 거절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의문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동시에 와가지고 이제 뭐 일반인하고 장애인 선수하고 왔다 그러면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2016년에도 추가로 대관 요청을 진행했지만 남아있는 코트 수가 부족해 한 면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장기 대관 클럽들이 최소 3면 이상의 코트를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선수반을 운영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한 면의 코트를 배정해 준 것. 결국 최소 2면의 코트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팀 5개 팀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관 수요가 더 수요자가 생긴다 그러면은 뭐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공정하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추가 대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못 느꼈고. 결국 현재까지 기존 클럽들의 장기 대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새로운 대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기존 클럽들과 협의를 하거나 추첨을 통한 재선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건 저도 솔직히 그 전부터 해오던 거라서 그건 모르는데 그거는 추천 형식을 이렇게 조정 많이 해야 되는데 팀이 많이 없어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성북구에서 연습할 장소를 찾지 못한 성북 장애인 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반. 그나마 중랑구에 있는 체육관을 통해 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랑구 소속의 배드민턴 클럽이 대관 요청을 할 경우 언제든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최근 정계에서는 지방 분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민자치와 지역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건데 이는 방송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송학회를 중심으로 방송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한국방송학회가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김희경 교수는 공공재로서의 지역방송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각 지역의 정치적 자율성과 문화적 독립성을 보호하는, 다시 말해 지역성의 가치를 담는 그릇으로서 지역방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미 지역보도는 물론 선거방송 그리고 재난방송 등을 통해 지역방송, 특히 지역채널은 공공재적 가치를 증명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지역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방송은 이제 가치제로서 좀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공공재로서 인식이 되어야 되겠다. 왜 우리가 지역성을 추구해야 되고 지역방송이 중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오히려 정책당국이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선문대 송종현 교수는 지역보도의 해설 논평 제한 규정 폐지, 한 방송사가 복수의 지역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방송이 지역의 공론회장으로서 또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으로서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최근 유료방송 시장 개편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지금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적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채널이 뭔가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명분들이 법상에서도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송법에 지역성 개념 그리고 지역 채널이 지역 방송의 한 주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이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지역 채널은 현재 이제 지역 지상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소지역 단위의 지역성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했던 그런 기능들을 지속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방송학회는 지역방송 정책의 유효성은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방송 정책 개선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최근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가구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대와 유기 역시 사라질 줄 모르는데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고양이와 개의 경우 더 이상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처럼 생활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강동구는
동물 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카페를 만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또 주인과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떨어진 유실견들을 구조해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타 자치구로 전파됐습니다. 중랑구도 최근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동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봐서 그 인식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패티켓 교육이나 동물 보호 교육 그런 게 계속 꾸준히 추진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와 유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동물복지 정책의 명암을 짚어보는 심층 취재 쌍심지,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동물복지편은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에서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강남구는 오는 9월까지 만 6세 전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을 벌입니다. 교육은 어린이집 40곳과 유치원 20곳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동물보호 전문 교육업체가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동물의 기본 특성과 언어 이해, 기본 패티켓과 함께 강아지 인형으로 보호자가 돼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강남구는 오늘 10월 강남 페스티벌 기간을 포함해 3회에 걸쳐 반려동물 전문 강의를 열 계획입니다. 비가 그친 서울은 오늘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지면서 녹음도 짙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후 변화 때문에 1년 중 쾌적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실록의 계절 5월 허투루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